레슨하다가 잘못 친 부분을 선생님이 교정해줄 때 굉장히 싫어하고 태도가 바로 안 좋아집니다. 여기 악보에서 개 이름 확인하고 다시 쳐볼까? 라고 하면 맞게 쳤는데 라며 선생님 말에 반박하고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이론을 할 때에도 집중해서 하지 않고 책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세상에 현명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되어 있는 전주은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너무 못 올려서 좀 더 자주자주 찾아오려고 바로 두 번째 미운털 상담소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저희 우쌤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지금 우쌤달 모집 기간이니까요. 우쌤달에 함께 참여해서 아이에 대한 지도력을 기르고 싶은 교육에 진심인 선생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해주세요. 피아노 학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초등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요. 피아노 학습을 시작한 지는 1년 2개월이 되었다고 하네요. 연년생 형이 먼저 다니기 시작했고 형과 성향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형은 선생님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어려운 곡을 배우면 힘들어하지만 극복해내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어렵지만 어려운 건 새롭게 알게 되는 거라서 재미있어. 그리고 쉬워지면 쉬워서 재미있어 라고 한다고 해요. 동생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기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레슨하다가 잘못 친 부분을 선생님이 교정해줄 때 굉장히 싫어하고 태도가 바로 안 좋아집니다. 여기 악보에서 개 이름 확인하고 다시 쳐볼까? 라고 하면 맞게 쳤는데 라며 선생님 말에 반박하고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이론을 할 때에도 집중해서 하지 않고 책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할 때에도 능동적인 연습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만 그나마 연습하는 흉내라도 냅니다. 스스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지 않으려 하고 늘 같은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상을 쓴 채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맞게 했는데 하며 말끝을 흐리고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스스로도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는데 맞게 했는데 라는 식으로 선생님의 말에 반박을 하지만 저는 아이 스스로도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못한다고 지적받거나 스스로 못한다고 여기는 걸 못 견뎌 한다고 합니다. 미술, 수영 등 예체능 학원에만 다니고 있는데 형과 같이 다니며 여기저기에서 형과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수업 태도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수업도 잘 못 따라와서 나머지 공부를 한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피아노 학원에서 했던 행동처럼 인상 쓰고 있고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틀려도 괜찮다,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함께 해보자 라고 다독이며 수업을 하며 잠깐은 괜찮은데 같은 구간을 여러 번 연습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또 짜증을 내며 건반을 내리치고 선생님들께 불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아이를 단호하게 훈육해 보기도 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해 보기도 했는데 잠시 괜찮았던 적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행동은 나아짐이 없습니다. 최근 2주가량 저와 수업을 하며 태도가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저에게만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피아노 수업 후 이론할 때 이론 선생님께는 또 말대답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아이를 포기하다시피 했고 나쁜 아이로 낙인 찍어 생각했습니다. 우쌤달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이 아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쌤달에서 저랑 멘토링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아이가 큰다.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변화하는 힘을 기르고 실제로 아이들이 변하는 걸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를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사연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연을 다시 읽어보면서 상황을 해석해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지도 방향을 도출해내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톨스토이 소설에 나온 구절이 생각났어요.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닮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족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사연 속의 형은 딱 들어봐도 잘하는 아이죠. 모든 어른들이 잘하는 아이로 봐주고 있어요. 근데 동생은 조금 어려워도 하기 싫어하고 선생님이 교정해주면 막 태도 바로 안 좋아지고 선생님 말에 반박하고 일어날 때 집중 안 하고 책에 낙서를 하고 능동적인 연습 안 하고 선생님이 감시해야지만 연습하는 흉내만 내고 사연만 보면 문제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아이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가지로 중요한 대목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과의 비교. 사연에서도 나왔죠. 형과 같이 다니며 여기저기에서 형과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형은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점점 효능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뭔가를 했을 때 되는 경험도 하고 거기서 칭찬도 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 더
잘해지고 이런 선순환의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아이를 대하는 기본적인 시선이 형은 잘하는데 얘는 왜 이러지? 이게 된다면 아이가 설 자리가 너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우리만큼은 정말로 형과의 비교로부터 아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느끼고 파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있는 것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대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에 대한 평판. 학교에서도 수업 태도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수업도 잘 못 따라와서 나머지 공부를 한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는 계속해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아이의 세상인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뭔가를 배울 때 힘이 생길까요? 매번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나머지 공부할 때도 의욕 안 생기고 선생님들은 지적만 하는데 아이가 뭔가 해볼 만한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우리만큼은 이걸 끊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는 경험을 계속 쌓아주고 작은 성공 경험을 아이가 맛볼 수 있게 아이를 향한 어른들의 따뜻한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어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네? 이걸 아이가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이 많아져야 해요. 김주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공감이 갔던 부분이 아이들한테 노력해라, 집중해라 하는 말들이 책상을 주면서 한 손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책상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나요? 일단 못 드는데 그래도 한 손으로 들려면 팔 근육 기르고 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책상을 한 손으로 들으라고 한다고. 바로 팔 근육이 부족해서 못 드는 겁니다. 의자 들기가 중요한 역량이어서 의자 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팔 근육 기르기는 안 합니다. 집중해, 노력해, 과제 지속력 중요해,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근데 가르쳐요? 그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아. 근데 야단만 칩니다. 담임 선생님들. 정신 차린다고 돼요? 천만에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습득할 때 순조롭게 따라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해도 잘 안 되니까. 자기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지 않으려 하고 늘 같은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노력을 하면 더 잘하죠. 이 스스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노력을 하는 건 아이들이 경험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노력해 한다고 노력이 쫙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너도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했더니 좀 더 잘 된다 라는 경험을 주기 위해 화를 내고 답답해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력을 올려야겠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가 내 말에 반박을 하고 내 말을 잘 안 따라오는 걸 아이의 문제가 아닌 나의 지도력에 포커스를 맞추면 훨씬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연에서 지도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볼게요. 세 번째, 선생님과 연결감, 신뢰감을 먼저 쌓기. 선생님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만. 자, 여기서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만 이 부분부터 이미 감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른들한테 핀잔을 받고 감시를 당하는 경험이 더 많은 상태인데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감시와 지적보다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경험이 더 많이 쌓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학습에 편하게 몰입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서서히 끊어낼 수 있어요. 연습하다 어려우면 선생님 불러. 그럼 선생님이 와서 도와줄게. 어려울 땐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용감하고 좋은 거야. 미리 이런 대화들로 의지해도 된다는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또는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와서 도와줄 거니까 일단 연습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연습할 때 와보는 건 너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야 라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중간중간에 가서 괜찮아? 안 되는 부분 없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없다 그러면 그래 좋아 하다가 어려우면 선생님 불러 이러면서 또 자리를 비워주시고 이런 상호작용의 경험이 많이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점점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어른을 의지하려는 공간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틀렸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연에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인 걸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틀린 걸 알면서 고집 부린다. 이 방향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이와의 연결감이 너무 부실한 상태인 거죠. 아이들은 기분이 안 좋다, 나쁘다 정도로 느끼지 내가 지금 이 안 좋은 기분을 왜 느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계속 묻는 건 굴복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치고 싶은데 잘 쳐지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선생님은 계속 해보라고 하시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어디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게 되는 아이의 마음은 아마 복합적일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짜증나. 근데 선생님은 자꾸 다시 해보라고 해.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몰라주니까 속상해. 자꾸 지적받으니까 의욕도 안 나. 이런 복합적
적극적인 감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의 잘못된 표면적인 행동에 대해서 굳이 그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인정을 받아낼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어른으로서 때에 따라 눈을 감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순간순간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이에게 어른과의 상호작용에서 좋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굴복시키거나 추궁하는 분위기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보다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는 거야 라는 심리적 지지감을 아이가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연결감이에요. 이런 연결감이 있어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아이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결감, 신뢰감을 끈끈이 유지하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어른들의 일관된 교육 태도. 또 짜증을 내며 건반을 내리치고 선생님들께 불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태도가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저에게만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론 선생님께는 또 말대답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태도가 천지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교사들, 선생님들의 교육 방향이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에서는 양육자들의 교육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학부모 상담을 하는가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아이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는 건 교육자의 태도가 일치했을 때라고요.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방향을 선생님들끼리 더 맞추면서 잡아가시고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올 수 있게 따뜻한 집요함을 부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아이들은 되게 잘 느껴요. 지금 나를 추궁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물어봐주는 건지. 그래서 내 안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듬고 아이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길러야 할 태도와 역량을 기르게 해주기 위해 어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 사연 신청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미운 털 상담소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시선이 깊어질 수 있게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눠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